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00명대에서 오늘은 500명대로 다시 내려갔지만 여전히 600명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0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 늘었습니다. 600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야 할지 그러기엔 여전히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583명 중에 국내 지역 발생이 559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나 늘어서 121명인데요. 특히 어제까지 이런 위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전국에 불과 50여 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병상이 곧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망자도 4명이나 늘어서 540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중에서 수도권에 그야말로 집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하면 400명입니다. 특히 서울은 누적 확진자가 거의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에서 29명, 경남에서 27명이고요. 충북과 전북, 경북 할 것 없이 오늘도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과거 사례들처럼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확산세가 눈에 띄는데 주요 감염 사례들과 최근의 전파 경향을 분석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숫자를 보겠습니다. 1대 1.5. 한 명의 확진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는 사람이 1명 이상이라는 방역당국의 최근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머지않아 1, 2주 사이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에서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특히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20, 30대 여러분 잘 보시고요. 주변 가족 중에 20, 30대가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십시오. 전체 확진자 중에서 20살부터 39살까지 확진자 비중이 10월에는 이렇게 20% 초반대였다가 지금은 30%를 넘어서 이렇게 급상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젊은 층의 가벼운 맥주 한 잔, 가벼운 만남 한 번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젊은 층의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가볍게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 하나가 1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파시키고 감염된 사람이 만약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상대를 중환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서울시의 최근 집계를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55.7%가 개인 간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감염사를 보겠습니다. 어제 수능이었죠. 대전에서는 수능 감독관과 관리요원 수십 명을 긴급 교체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원래 수능 감독을 맡기로 했던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수능 직전에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사들은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난 호프집에 갔던 겁니다. 특히 두 감독관 중 한 명은 앞서 말씀드린 젊은 층 30대 남성인데 이 감독관의 아내와 아들 2명 그리고 어머니까지 확진됐고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까지 이렇게 줄줄이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70%가 넘는 40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음식점이나 병원, 각종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오늘 밤 9시 이후 사회적 활동을 멈춰달라는 긴급 대책을 시행합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만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해 23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과 관련해 하루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서구의 댄스 교습 시설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5명 늘어 누적 187명입니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병원과 영등포구 콜센터 등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음식점이나 병원, 각종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이동과 활동을 멈춰달라며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 심야에는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됐던 식당과 노래 연습장뿐만 아니라 영화관과 PC방, 독서실,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소규모 편의점과 마트,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기존 유흥시설과 아파트 편의시설에 더해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과 실내 공연장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밤 9시 이후 운행이 30% 감축됩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의 노인보호시설에서 오늘도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20명을 넘어가면서 추가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경남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는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김해의 노인보호시설 관련 확진자들인데요. 이 노인보호시설에서 어제도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김해시는 오는 16일까지 이 시설을 폐쇄하고 1차와 2차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 입소자들이 센터에 머물지 않고 자택과 센터를 오갔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역 노인 주간보호센터 43곳의 종사자와 입소자 1,2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인보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김해시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35명이 발생하면서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내일 오전 0시부터 2단계로 강화됩니다. 나머지 추가 확진자 2명은 각각 거제와 김해에서 나왔습니다. 거제의 확진자는 도내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김해의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네팔에서 입국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50여 곳에 시설을 보강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13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697명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 6명과 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요양병원 직원 6명과 가족, 지인 등 접촉자 3명이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은 병원 조리실 직원이고 1명은 간호조무사입니다. 지난 2일 부산시가 시행한 고위험 시설 종사자 전수조사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병원 환자와 직원 17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에서 추가 감염이 있는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사자 확진이 된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환자들과의 직접 접촉은 많지 않은 직종이라고 합니다만 완벽하게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초연음악실과 반석교회 관련 연쇄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 6명과 반석교회 관련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각각 138명,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비행기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도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 3곳과 유치원 2곳에도 확진자 5명이 발생해 접촉자 23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감염제 생산 지수는 1.8, 환자 1명이 2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는 이대로라면 1, 2주 후에는 환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충청 지역에서도 2자릿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가족 모임 등 소규모 모임에서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관평동 호프집 관련 확진자가 2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지역 확진자와 김장 모임이나 가족 모임을 한 4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에선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과
선문대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대전과 태안, 청양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대전과 서산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3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수능 전날 수능 감독관인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의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도 수능 열흘 전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호프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산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그제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주말인 오늘부터 대학별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에 대학별 평가를 치르는 수험생만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술 실험이 치러진 서강대학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락규 기자, 무엇보다 방역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예년과는 시험장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가장 달라진 건 엄격한 출입 통제였는데요. 수험생들을 제외하곤 학부모들도 예외 없이 제 뒤로 보이는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차량의 출입 역시 차단됐는데요.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곳 서강대에 도착했는데요. 추운 날씨 탓에 대부분 두툼한 옷차림이었고 이제는 필수가 된 마스크도 빠짐없이 착용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열 검사를 받았는데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대학 측이 별도로 마련한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오늘 이곳에선 의심 증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거리 두기를 위해 한 강의실당 30명 안팎의 수험생이 응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험생 자녀와 함께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은 예년과 달리 대기 장소도 없었던 만큼 곧바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정문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서강대를 포함해 서울에선 오늘 건국대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서 대학별 전형이 실시되는데요. 전국에서 이번 주말만 20만 명, 다음 주말까지 합치면 총 40만 명이 대학별 평가에 응시합니다. 네,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시험을 어떻게 치르나요? 네,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도 교육부가 별도로 마련한 시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모두 348곳에 달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를 대학별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는데요. 수험생 방문이 잦은 다중이용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에 대한 방역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의 방역이 강화됐지만 수험생이 코로나19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만 머물러야 하는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부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과 가족들은 최대한 모임 참석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대입 과정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미국 제약사 모더나 측이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5억 회 투여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4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방셀 CEO는 우선 내년 1분기에 최대 1억 2,500만 회 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고 백신 가격은 1회 투여분당 $37로 책정하되 대량 구매자에게는 30% 이상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FDA는 오는 17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모더나 백신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이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속에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의 신문을 마친 뒤 4시간 반이 더 지난 자정쯤에야 2명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국장급과 서기관 공무원 2명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장인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수사는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전남 영암군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는데 고병원성 여부 최종 판정까지는 최대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서 출입 통제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오늘 새벽 1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 회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급속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현대사 최악의 경제 위기 한가운데 있다며 신속한 경기 부양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차베스 씨.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하며 근근히 버텨왔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원 모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Not sleeping at night, my hair is turning gray, constantly worrying about if we can pay the bills.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이처럼 서비스업, 소매업 종사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일자리는 24만 5천 개 늘어났지만 소매업에서는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7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문가 전망치인 46만 개 증가를 크게 밑돈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 10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61.5%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6.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11월에만 38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해고가 장기 실업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매우 힘든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Early today, the November jobs report was released, and it was grim. It shows an economy that's stalling, and we remain in the midst of one of the worst economic and job crises in modern history. 바이든 당선인은 심지어 이 보고서는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반영하기 전 통계치라며 의회의 신속한 경기 부양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선 당장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신속히 나오지 않으면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주말에 오늘 아침도 영하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기온이 높아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